안녕하세요. 분당 1원 학원의 원장이자 수능 국어 강사인 김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눌러보신 분이라면 저희 학원이든 저에 대해서든 아니면 제 국어 방법에 대해서든 뭔가 궁금하셔서 눌러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제 국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오해라던가 혹시라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제 국어 방법론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이 수강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수강 시기는 그 적정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고자 이 PPT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낙생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과학 중점반이었고요. 이과생이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출신입니다. 공대생이에요. 이과생이겠죠. 아니, 이과생이 왜 국어를 가르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국어랑 수능 국어를 굳이 분리를 했다는 건 둘이 다르다는 거겠죠. 자,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자, 제가 왜 수능 국어 강사가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국어를 못했던 학생입니다. 굉장히 못했던 학생이에요. 제 글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60점대를 전전하던 학생이에요.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으나 의대를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수학, 영어, 과학 잘해요. 공부하면 나와요. 근데 국어는 안 돼요. 자, 국어를 잘한다 하면 보통 뭔가요? 어떤 학생들이 국어를 잘하죠? 그냥 이해력과 독해력이 타고난 학생들. 네, 국어 잘해요. 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은 학생들. 네, 맞아요. 국어 잘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너무나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고, 제발 책을 많이 읽게 해주세요. 어리다면. 근데 저는 읽지 않았고요. 이해력과 독해력이 타고나지도 않았고요. 그 상태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와버린 거죠.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언제 읽어요? 자, 이해력과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게 기준도 없잖아요. 100권을 읽으면 되나요? 1000권? 10,000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원에 다니죠. 수능 국어 학원 다니잖아요. 거기 가서 국어를 배우죠.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글을 독해하는지 배웁니다. 이해력과 독해력을 향상시켜 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저는 그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68점을 받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국어학원을 3개를 등록합니다. 물론 국어 인강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안 올라요. 67점이에요. 더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하나 더 필요하겠다 해서 학원 4개를 등록합니다. 하루에 국어를 6시간씩 시간을 쓰기 시작해요. 미쳤죠? 그죠? 국어에만 6시간이에요. 수학, 영어, 탐구는 뭐 좀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어를 미친 듯이 합니다. 일주일마다 제가 문제집을 거의 한 3, 4권을 풀어버려요. 국어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3, 4개씩 풉니다. 미친 듯이 풀어요. 대망의 6월 68점이에요. 안 올랐어요. 그래. 3개월 만에 안 되나 보지. 좀 더 해보자. 7월 67점이에요. 9월 또 60점대예요. 10월 이제 좀 괜찮아. 70이 나왔어요. 71점인가요? 11월 또 68점이에요. 아니 3월이랑 11월이랑 점수가 같네요. 점수가 안 올라요. 점수가 안 올라. 저는 지금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요. 만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만점이 문제가 아니고 1등급도 안 나와요. 2등급, 1등급, 2등급이 뭐야? 3등급도 간신히 받고 있어요. 왜? 자, 학원에서 열심히 이제 이력, 독해력 길러줍니다. 개념 설명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국어를 공부합니다. 다 받아줬고, 다 외우고, 외울 거 있으면 외우고, 다 체화를 시켜봤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제가 느꼈던 감상. 시험지를 새로 이제 봤죠? 시험을 보면. 그 글을 읽어요. 오! 잘 돼. 잘 읽혀. 어떤 글이? 내가 익숙한 제재의 글은 잘 읽혀요. 아니면 별로 어렵지 않은 글들 잘 읽혀요. 단, 저는 이제 경제, 법학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경제, 법학 이런 거 나오면 또 결국 새로운 내용이 나한테 펼쳐져요.
아무리 시킨 대로 해도 결국 그 내용이 제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들어오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꼼꼼히 오랫동안 읽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해봤어요. 빠르게 스키밍 정리하면서 슉슉슉슉 읽고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요. 왕창 틀려요. 푼 거에서 틀려서 60점대가 나와요. 이러면 안 되겠다. 푼 거라도 정확히 풀자. 꼼꼼히 읽고 꼼꼼히 풀기 시작합니다. 60점대가 나와요. 왜? 시간이 없어요. 10문제, 15문제를 찍어요. 앞에서 열심히 풀어서 맞춰놔도 뒤에서 시간이 없어서 찍어요. 결국 점수가 똑같이 60점대가 나와요. 정말 심각하죠. 정말 국어를 못했던 학생이에요, 저는. 오죽하면 그때는 이제 언어 영역이라 불렸는데 제 별명이 언병이었습니다. 언병. 대충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죠? 다른 과목들은 거의 계속 만점이 나오는데 수영탐을 잘했어요. 거의 항상 만점인데 국어가 맨날 60점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를 포기한 겁니다. 이 둘을 이때부터 분리하기 시작해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 글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이런 상황이 수능 때 또 펼쳐지면 분명히 또다시 이해가 안 될 거고, 그럼 또다시 분명히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을 거야. 나는 이해력과 독해력으로는 수능 대비가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어를 포기해요. 하지만 국어 시험을 포기하진 않았죠. 저는 서울대 의대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을 연구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93학년도 최초 수능부터 그 당시까지 나온 모든 국어 기출문제, 교육청 평가원 수능이에요. 사설, EBS 이런 거 말고요. 딱 수능에 맞춰서 모든 시험지를 전부 모아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판단할 때는 얘도 정답이 될 것 같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다른 선택지도 뭔가 맞는 것 같고, 얘도 잘 생각해보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얘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자꾸 정답이 모호하게 보였단 말이죠. 근데 정답은 언제나 하나예요. 심지어 출제 오류도 없었어요. 물론 문법 문제에서는 출제 오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복수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어쨌든 그거 외에, 그거 말고는 출제 오류도 없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왜 정답이 딱 하나고 이게 출제 오류가 안 나는 것이냐? 무슨 기준으로 만들었길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얘만 정답이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1, 2, 3, 4, 5 모든 문제, 그러니까 모든 이제 문제 수는 달라졌어요. 옛날에 50문제였습니다. 어쨌든 50문제에서 뭐 45문제 뭐가 됐든 모든 문제의 모든 선택지를 하나씩 다 뜯어서 분석합니다. 얘는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 얘는 왜 정답일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문제를, 모든 선택지를 다 분석해요. 10바퀴를 돌립니다. 모든 기출을 10바퀴를 돌려요. 도대체 몇 번을 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런 짓을 했냐? 뭐 그 전에 제가 근데 10바퀴 돌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정답을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며 무슨 생각으로,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알아보면 수능 국어는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막 때같이 모여서 만드는 시험지가 아니고 국어 관련 교수님들께서 집도하셔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지문 나온다고 과학자, 기술자를 모셔다 놓고 그분들이 수능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국어 관련 교수님들께서 출제를 하세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그 당시에 김철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과인 내가 이렇게 훌륭한 수학 과학을 잘하는 이 이과인 내가 이 과학기술 지문을 읽어도 꽤나 어려운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니 어떻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 고1 김철훈이에요. 철이 없었던 김철훈. 어떻게 감히 문과 따위가 이 어려운 걸 그 짧은 시간 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응시 대상자가 누구죠? 고등학생이에요. 이과가 보나요? 이과도 보고 문과 예체능도 다 봐요.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배경 지식, 전문적인 이해력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 교수님들께서도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그런 과학 기술 지문을 쓴 사람만 그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아, 출제자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이해, 추론, 독해를 완벽하게 그런 거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는 글을 토대로 출제 오류 없이 정답을 만들 수 있었을까? 문제를 만들 수 있었을까?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공유해드리는 동영상이니까 밝히진 않겠지만 이제 제가 출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11월 깨달았습니다. 그때 만점을 찍죠. 그 후로 제가 삼수를 했다 말씀드렸죠. 화학2라는 과목 때문에 삼수를 했는데 삼수할 때까지 모든 시험에서 국어는 고정 만점을 받습니다. 자, 이게 모든 시험 고정 만점이라는 거는 난이도도 상관이 없고요. 시험도 상관이 없고요. 시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만점 고정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출제 원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출제 원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출제 원리를 토대로 방법론을 만든 거고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체화시키고 출제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게 저의 수능 국어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부터가 이 동영상을 촬영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크게 한 세네 가지. 첫 번째, 방법이 너무 어렵지 않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든 방법이고 그 어떤 방법보다 쉽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자, 두 번째. 자, 이제 어렵다는 거의 그 베이스는 기저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노베이스인데 국어 공부 아직 제대로 안 해봤는데 배경 지식도 없이 이거는 어떤 시험을 푸는 스킬 아니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그 토대로 좀 기술을 덧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여전히 지금 국어를 같이 깔아놓고 계신 거예요. 국어랑 국어 시험을 분리했다는 건 지금 둘이 다르다는 겁니다. 수능 국어 시험적으로 0부터 100까지 전부 다 새로 쌓아놓은 거예요. 국어에다가 기술을 덧붙인 게 아니고 국어를 없애고 수능 국어 시험이라는 녀석을 새로운 과목을 0부터 100까지 새로 세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어랑 아무 상관없어요. 기존에 국어를 해봤든 해보지 않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오든 결국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다 가르칩니다. 수능 국어 만점 받는데 필요한 모든 걸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 만들어요. 단 문법은 제외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문법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는 암기 과목이니까 알아서 하도록 맡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래도 불안해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저만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진작에 들었겠죠? 그 당시에 이 고생 안 하겠죠. 그렇다고 저는 강요 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보통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아직 수능 국어라는 걸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내지는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한 고등학교 4학년 학생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저는 무슨 1타 강사도 아니고 아주 희귀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막 양지로 올라온 강사잖아요. 당연합니다. 저라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라도 안 믿어요. 그리고 저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믿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 뿐이고 저를 소개드린 것 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저는 감히 제 방법이 절대적이고 누구에게나 정답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강조드리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확실히 정답이지만 뭐 다른 학생들한테는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저도 어쨌든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하는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갈피를 못 잡겠어요. 불안해요.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장 유명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채택하는 그 정석적인
국어를 공부하고 오세요. 굳이 저한테 먼저 배울 필요 없어요. 먼저 배우면, 아니, 왜 굳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하고 돌아와야 되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와도 돼요. 당연히 되는데, 저는 저를 믿으라고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맞아요. 그건 틀려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국어를 통해서 수능 국어를 대비해요. 그잖아요. 제 방법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만점을 받고 누군가는 결국 1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된 건지 원래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안 맞았을 뿐이죠. 제가 강사를 하게 된 이유, 수능국어 강사를 하게 된 이유, 제가 이 방법을 만들고 결심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국어를 통해서 이해력, 독해력, 무슨 배경지식 이런 걸 통해서 수능 국어를 대비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실패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해력, 독해력, 그러니까 국어를 통해서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 것 외에도 다른 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수능 강사가 된 겁니다.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을 고르든 결국은 국어예요. 이해력이고 독해력이고 추론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이리저리 다른 선택지를 골라봐야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은 끝까지 안 오릅니다. 저는 이제 그 틀을 한번 깨고 싶은 거예요. 국어를 통해서 그 기존에 이제 일반적이고 유명하고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적이 잘 나와요. 성적이 쭉쭉 올라. 너무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안 올라요. 그래, 다른 선생님도 들어보자. 안 올라요. 딴 것도 들어볼까? 안 올라요.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 많다라기보단 누군가는 안 올라요. 저처럼. 안 올라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얘들아, 국어 말고, 이력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수능 국어들을 대비할 수 있단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능 국어 강사가 된 겁니다. 제 방법이 절대적이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그런 말을 절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이미 수능 국어를 공부해봤고 이게 이해력, 독해력으로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좀 안 맞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해봤고 이런 불편함을 겪어본 학생이라면 그때부터가 제 수업을 듣기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능 국어가 뭔지도 모르겠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가르치지?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뭔가 불편하신 혹은 불안하신 분들은 유명한 강의 먼저 들어보세요. 그거 먼저. 거기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때 오셔도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 와도 늦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주예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좀 많이 찾아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말을 조금 조심해서 늦다 빠르다라는 걸 함부로 얘기하지 않지만 늦지 않아요. 자, 여기도 써 있죠. 시행착오라고 여기지 말으세요. 기존 방법을 겪고 문제점을 거기서 생기는 자신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나 답답함, 그런 고민 이런 걸 겪고 제 방법을 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양반이 저 사람이 왜 이런 방법을 만들었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 방법을 만들었는지, 이 방법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아주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저한테 배우면 그냥 원래 이런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끌려가는 거죠. 물론 끌려가도 오를 사람은 오르죠. 오르는데 이제 저는 불안해하실 바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유명한 강의 먼저 들어보고 오시는 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왜 수능 국어 강사가 됐는지. 물론 이거는 약간 별개지만 일단 수능 국어 강사가 된 이유가 수능 국어는 국어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대생이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전공자를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수능은 고등학생을 위한 시험이잖아요. 상관이 없고요. 세 번째, 제가 국어를 못했죠? 저는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닥에 있었어요. 수학, 영어, 탐구는 항상 위에 있었어요. 자, 차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국어가 바닥에 있었고, 열심히 구르고, 노력하고, 연구한 끝에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갔죠. 정점을 찍었어요. 자, 다른 과목들은 계속 그 자리예요. 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다 생각해 볼게요. 수학을 가르친다 생각해 볼게요. 수학을 가르치는데 뭐 잘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못하는 학생들이 오겠죠? 제가 그 학생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얘가 왜 이걸 못 알아듣지? 얘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얘를 어떻게 끌어올리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국어는 어떨까요? 됩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바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끌어올릴 수 있는지도 알아요. 왜? 제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수능 국어 강사가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설명해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굳이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잠깐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끝났네요.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한다면 뭐 이런 학원 이런 검색해 보시면 제 연락처랑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서 뭐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 제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무엇이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